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힘센 첨보가 살았습니다. 첨보는 날 때부터 보통 아이들보다 덩치가 2배는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장사였지요. 그런데 마을에는 첨보가 무척 좋아하는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춘자라는 처녀였는데 마을 처녀들 중에서는 제일 예뻤지요. 춘자야, 나랑 혼인하면 안 되겠냐? 어려서는 나도 니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아뇨. 그러니 니도 포기야. 어려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왜 아니라는 것이야? 너도 생각이 있으면 알거다뇨. 너는 가진 게 없잖뇨. 밭대기라도 있어야 입에 풀칠은 하고 살 것 아닌가벼. 니 덩치가 오죽 크냔 말이여. 그러니 먹는 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먹을 것인디 그것을 감당이나 하겠느냔 말이여. 춘자는 첨보가 가진 게 없고 먹는 것은 산더미처럼 먹어대니 시집갈 엄두가 나질 않았지요. 대신 춘자는 같은 마을에 사는 떡새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떡새는 그나마 땅떼기를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다 보니 배 곪을 일은 없었지요. 춘자 때문에 속상한 첨보는 주막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을 과하게 마셔서인지 술주정을 하는 것이었지요. 주모 여기 술 한 병 더 주시구려. 벌써 몇 병째요? 이제 그만 마셔. 아, 달라면 주면 되지 왜 안 주는 것이요? 아, 술값이나 있는가벼. 지금까지 외상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는 있어? 주모가 술을 주지 않자 첨보는 옆자리에서 마시고 있는 술을 가져다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는 것이야? 옆자리에서는 왈패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첨보가 그 술을 말도 없이 가져다 마신 것이었지요. 그런데 왈패들은 첨보에게 함부로 덤비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 쉽사리 덤빌 수도 없었지요. 뭐시여, 내가 술 좀 먹겠다는데 뭔 말이 이리 많은 것이요? 첨보의 인상이 험악해지자 왈패들은 엉덩이를 빼고 내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참말로 왈패 위에 왈패가 따로 없구먼. 왈패들 술을 뺏어 먹는 사람은 첨보밖에 없을 것이구먼. 첨보는 왈패들 술까지 모두 마시고 춘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춘자 집에 도착해 보니 방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첨보는 방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춘자 방에는 떡새가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 놈이 여기는 왜 있는 것이야? 아, 춘자가 보자고 해서 왔구먼. 아니 내 놈이 지금 뭔 소리라는 것이야? 춘자는 내 색시인 것을 모른단 말이여. 아니 내가 어째 내 색시냔 말이여. 술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잠이나 자. 첨보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첨보는 떡새를 잡아서 마당으로 던져버렸지요. 그러자 마당으로 날아간 떡새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시방 이게 뭔 짓이여. 떡새가 숨을 쉬지 않잖여. 그러자 첨보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떡새가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러자 술도 취하고 겁이 난 첨보는 춘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났지요. 떡새를 죽였으니 관졸에게 잡히면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옥살이를 하면 춘자를 영영 잃을 것만 같았지요. 춘자를 잃고 싶지 않은 첨보는 마을을 벗어나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남이 집 처마 밑에서 잠을 자고 돈이 없다 보니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첨보는 장터거리에 쪼그리고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 누구도 땡전 하나 주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내 놈은 누군데 우리 구역에 와서 구걸을 하는 것이냐? 거지패들이 찾아와 자기들 구역이라며 쪼그리고 앉아있는 첨보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구걸하는데 네 구역 내 구역이 어딨다는 것이야? 말이 많구나. 얘들아 이놈에게 본때를 보여주거라. 거지패 두목의 말이 떨어지자 거지패 거리들이 우르르 첨보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첨보가 벌떡 일어나 손발을 휘두르니 한순간에 모두 나가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내가 두목이냐? 너도 혼 좀 나봐야겠다.
어서 이리 좀 와보거라. 그러자 거지패 두목상구가 무릎을 덜썩 꿇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일이 세신 분을 몰라 배웠구먼요. 일이 힘이 세신 분이 우리 거지패에만 들어오면 형님은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요. 구걸은 애들이 해올 것이구먼요. 그럴 필요 없다. 아직 손발이 멀쩡한데 어찌 빌어먹는 것도 애들을 시킨단 말이냐. 그럼 형님은 힘이 장사이니 단오날 씨름대회에 나가시면 황소 한 마리는 가져올 수 있을 것이구먼요. 거지패 두목상구가 황소를 말하자 천보는 귀가 번뜩였습니다. 방금 황소라 했느냐? 그렇습니다요 형님. 그래, 그곳이 어디냐? 여기서 한백리만 가면 안동인데 힘 좀 쓰는 장사들이 죄다 모이는구먼요. 그러느냐? 그렇다면 안동으로 가야겠구나. 그런데 형님, 씨름이라는 것은 상대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그냥 가면 안 됩니다요. 지가 잘하는 형님이 있는데 왕년에 씨름 선수였지라. 그러니 그 형님께 기술을 배워서 가야 하는구먼요. 그래, 알았다. 그럼 그분께 날 안내하거라. 그리하여 천보는 거지패 두목상구를 따라 깊은 산속 오두막집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지왔어라. 그런데 같이 온 자는 누구냐? 이분이야 말로 천하장사 감이구먼요. 그러니 형님이 잘 좀 가르쳐 주셔라. 그리하여 천보는 왕년의 씨름 선수에게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돈이 없어 춘자에게도 버림받다 보니 천보는 악착같이 연습을 하였습니다. 씨름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하여 황소를 타올 생각이었지요. 황소라도 한 마리 있으면 고향 마을에서는 부자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춘자를 위해서라도 황소를 꼭 타와야 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천보에게는 춘자를 위한 씨름이 시작되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왕년의 씨름 선수 사부님은 몇 달도 안 돼 더 가르칠 게 없었습니다. 힘이 워낙 세고 기술 습득이 빠르다 보니 더 가르칠 것도 없구나. 가서 황소를 바꿔든 다리나 한 짝 가져오거라. 아 그야 당연하지라. 어쨌든 고맙소 형님. 처음 나가는 씨름 대회지만 사부님이 가르쳐준 대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씨름 기술을 배운 천보는 상구하고 같이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이 단오날이니 서둘러 안동으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안동에서는 씨름 대회가 열렸지요. 씨름장 한켠에는 황소 한 마리가 줄에 매어 있었는데 어찌나 토실토실한지 무척 탐이 날 정도였답니다. 형님, 저 황소 보셨소? 얼마나 잘 먹었는지 토실토실한 것 좀 보소. 그래, 저놈만 있으면 당분간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다. 황소의 군침을 흘린 천보는 씨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대회가 시작되었지요. 몇 번의 대결이 이어지고 이제 천보 차례가 되었습니다. 첫 상대의 덩치는 천보보다는 작았지만 무척 날렵해 보였지요.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나자마자 상대 선수가 천보에게 잽싸게 기술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천보는 꿈쩍도 하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상대 선수가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으니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지요. 그러자 천보가 상대 선수를 번쩍 들어 내동댕이 치니 모래바닥에 처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천보에게는 어린애들 상대하는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천보는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었지요. 아니, 저 천보라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힘이 정말 장사구먼. 오늘 볼만하겠어. 3년 동안 안동 장사를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두산이도 저 새로운 천보를 당해낼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하구먼. 어디서 저런 괴물 같은 선수가 나타난 것이야? 그렇게 결승까지 올라온 상대 후보도 덩치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연속으로 3년이나 안동 장사를 지켜온 사람이었지요. 천보보다 컸으면 컸지 절대 작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상대 선수인 안동 장사는 곧바로 천보에게 들배지기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장사는 장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천보의 몸이 들린 적이 없었는데 안동 장사가 들배지기를 시도하니 천보의 몸이 들릴 뻔한 것이었지요.
그러자 천보는 당황하지 않고 엉덩이를 빼서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안동장사는 들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는지 들배지기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천보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잽싸게 잡치기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안동장사가 중심을 잃고 잡치기에 고꾸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안동장사가 천보의 잡치기를 방어해 보려 하였으나 천보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 방어 자체가 먹히지를 않았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결국 천보가 우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동의 새로운 장사가 되었지요. 그러자 천보도 무척 기뻤습니다. 황소가 생겼기 때문이었지요. 천보의 눈에는 춘자가 아른거렸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운 것이었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해주니 그 또한 무척 감동스러웠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남들에게 환호성을 받아봤기 때문이었지요. 정말 대단하오. 두산이를 한 번에 꺾다니 참으로 놀랐소이다. 오늘 밤 소하루에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안동군수가 직접 찾아와 천보를 축하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참말로 장하셨어라. 내가 형님이 해낼 줄 진작 알았소. 전국에는 이런 씨름판이 꽤 있지라. 그러니 형님이라면 한 해만도 황소 몇 마리는 챙길 수 있을 것이오. 아니 그렇단 말이냐? 이런 판이 그리 많은 것이냐? 아 그럼 많지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양은 전국의 장사들이 모두 모이는디 정말로 볼만여라. 그리고 한양은 양반집 규수들도 많은디 참말로 선녀가 따로 없어라. 천보는 거짓해 두목의 말을 듣고 군침이 돌았습니다. 한 해에 황소 몇 마리만 생겨도 천보의 고향 마을에서는 부자 중에 부자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렇다면 춘자도 두 팔 벌려 환영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신이 난 천보는 소하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안동군수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어서 오시게 천보장사. 이제 안동의 새로운 장사라네. 술자리에는 안동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죄다 모여 있었습니다. 부군수도 있고 고을 현감도 와 있었지요. 현감을 본 천보는 움찔하였습니다. 마을에서 떡새를 죽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여봐라 매양아. 내가 오늘은 우리 안동의 새로운 장사를 매시거라. 알겠어요, 군수나리. 군수는 천보에게 소하루에서 제일 예쁜 매향이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불빛이 화려한 소하루에서의 하룻밤이 시작되었답니다. 높은 벼슬아치들과 아리따운 기생들, 천보에게는 모든 게 낯설고 딴 세상에 온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기나긴 밤이 지나고 해가 중천이 되어서야 천보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기생집이었지요. 어제는 기분이 좋아 군수며 현감 등 벼슬아치들의 술을 죄다 받아 마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마신 것이었지요. 천보가 눈을 떠 자리에 앉으니 옆에서 자고 있던 매향이도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시었소? 어제는 참말로 술을 참 많이도 마시더이다. 내 장사 오빠처럼 그리 많은 술을 마시는 사람은 처음 보았소. 그랬느냐?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기억이 통 없구나. 말도 마이소. 장사 오빠가 술을 거절하지도 않고 모두 한 번에 들이키니 나리들께서 계속 따라주었다 않카나. 어디 얼마나 맛있는지 보작하면서 쉬지 않고 계속 따라주더니만. 그러다 자기들이 지쳐서 돌아갔구만. 그랬었나? 허허, 나는 기억이 전혀 나진 않는구나. 내 지금까지 장사 오빠 같은 사람은 처음이데이. 그리고 잠든 사이 오빠의 물건도 한 번 봤다 않카나. 몸에 그리 큰 것은 나도 처음 봤구먼. 내 오빠가 좋아졌는데 나 좀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주면 안 되겠나? 갑작스런 매향이 말에 천보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천보의 가슴에는 춘자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렵게 매향이를 떨치고 나와 보니 밖에서는 상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야 나오셨어라? 어젯밤은 뻐쩍지근하게 마셨겠구먼요. 그래, 내 아직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구나. 그건 그렇고 황소는 어딨느냐? 지가 잘 묶어서 맡겨놨어라. 그렇다면 그놈을 팔아서 사부님께는 다리 한 짝을 사다 드리거라.
그리고 너의 아이들에게도 고기를 실컷 먹이거라. 아이고 형님, 지 애들까지 신경 써 주시고 정말 고맙구먼요. 그리고 천보는 상구와 함께 전국을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씨름대회라는 씨름대회는 죄다 참여를 하였지요. 천보는 돈을 많이 벌어 고향에 있는 춘자에게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보는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보와 상구는 한양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천보와 상구가 첩첩산중 산길을 걷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저만치서 웬 산적들이 가마를 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가마꾼들과 여종들은 산적들을 보고 놀라 사정없이 달아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산적들은 가마 안에 있는 여인을 끄집어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천보는 곧바로 달려갔지요. 모두 멈추거라. 그러자 산적이 말했습니다. 아니 웬 놈이냐?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버렸구나. 여봐라 저놈들도 잡아가거라. 말로는 안 듣는군. 천보는 산적들을 하나씩 잡아서 집어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산적들은 검과 도끼를 들고 덤벼드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천보는 산적들의 검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휘둘러대니 산적들의 검이 부러져 두 동강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산적들이 겁먹고 하나 둘 넷 빼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산적들이 모두 달아나자 천보는 가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가마 안에는 눈이 부시도록 아리따운 아씨가 들어있었지요. 아씨는 겁을 잔뜩 먹고 울고 있었습니다. 사슴처럼 큰 눈에는 눈물이 잔뜩 맺혀 있었지요. 아씨의 눈은 마치 아름다운 호수와 같았습니다. 천보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지요. 괜찮으시오? 산적들은 모두 도망쳤으니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어디 다친 곳은 없소이까? 아씨는 너무 겁을 먹어서인지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울고만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천보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한양으로 가는 길이요. 처자는 어디로 가시오? 저도 한양으로 갑니다. 아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리 나오시오. 내가 한양까지 데려다 주겠소. 그리하여 천보는 아씨를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다 산적들에게 습격을 받은 것이오?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옵니다. 그렇소. 그래 이름은 무엇이오? 나는 천송이라 합니다. 그렇구려. 무척 아름다운 이름이구려. 천송이 아씨는 너무 겁을 잔뜩 먹어서인지 다리에 힘이 풀려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것이었지요. 내게 업히시오. 곧 해가 질 것 같은데 서둘러서 가야 할 것 같소이다. 그리하여 천송이 아씨는 천보의 등에 업혔습니다. 등에 업힌 게 맞소? 어째 사람이 이리 가벼운 것이오? 등에 업힌 아씨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깃털과 같았지요. 그런데 몽글몽글하고 동그스러운 것이 등에서 자꾸만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송이 아씨도 천상 여인임이 틀림이 없었지요. 그 바람에 천보의 심장도 빨라지고 아랫도리도 단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일을 당하고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아씨를 위해 천보는 발걸음을 재촉하였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해가 지면 주막에 들어가 잠을 자고 해가 뜨면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3일 만에 한양에 당도하였지요. 그리고 천송이 아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이 어마어마한 대궐 같은 집이었지요. 아니 천송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오다가 산적들의 습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 천보장사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랬었구나.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네, 저는 다친 곳은 없어요. 그렇구나. 천만다행이다. 어서 이리 들어오거라. 아니 그런데 천보장사라면 천하장사가 아니오. 내 경기는 보지 못했으나 천보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소이다. 그렇습니까? 이거 부끄럽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딸 천송이를 구해주어서 참으로 고맙소이다.
자, 안으로 같이 들어갑시다. 천송이 아버지는 이조판서였습니다. 조선 제1의 명문가 집안에다 임금도 총애하는 신하였지요. 그렇게 천보는 이판대감의 사랑채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열리는 씨름대회에 출전을 하였지요. 천보는 2년째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보의 씨름을 보려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지요. 씨름대회가 열리는 날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복의 천보, 힘내시게나. 오늘에서야 자네 씨름을 한번 보게 되었네 그래. 천보장사님, 이번에도 우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송이아 씨와 이판대감도 천보를 응원하러 나와 주었습니다. 벌써 한양에서 3번째 대회를 해보는 것이니 별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곧이어 징소리가 울렸습니다. 대회가 시작된 것이었지요. 전국에서 올라온 장사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구는 지고 누구는 이기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천보는 많은 장사들과 실력을 겨루고 겨뤄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동장사였던 두산이가 결승까지 올라온 것이었지요. 안동장사 두산이는 천보에게 장사를 빼앗기고 칼을 가른 것이었습니다. 장사 자리를 다시 찾기 위하여 뼈를 깎는 훈련을 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천하장사 결승에서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징소리와 함께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소리가 나자마자 두산이가 잽싸게 배지기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지요. 천보가 번쩍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천보는 깜짝 놀랐지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을 들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차하면서 방심했다고 생각한 천보는 상대의 무릎을 한쪽 발로 방어를 하였지요. 그리고 작은 기회라도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동장사 두산이는 빈틈을 주지 않는 것이었지요. 자칫하면 천보가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두산이도 천보를 쉽사리 넘기질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산이가 천보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자 천보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보는 잽싸게 밧다리를 걸어 두산이를 힘으로 밀어붙였지요. 그러자 천보의 괴력에 두산이도 버티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천보는 3년 연속 천하장사가 되었지요. 그러자 천보의 씨름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승부였소. 이런 경기를 못 봤다면 크게 후회할 뻔했소이다. 축하해요, 천보장사님. 이번에도 천하장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천보는 3년째 천하장사가 되었답니다. 천보의 경기를 보고 돌아오면서 천송이 아씨가 아버지 이판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낭군님은 천보장사님처럼 산에 닿으면 좋을 것 같아요. 허허, 네가 천보장사가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내 말이 맞느냐? 몰라요, 아버지. 알았다. 네 한번 천보장사에게 살짝 떠보마. 그리하여 이판대감은 천하장사 천보를 불러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이복의 천보, 자네도 이제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는가? 내 딸 천송이면 어떻겠나? 천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문가 양반집 교수라니요. 더군다나 이판대감의 딸이라면 왕실에서도 탐내는 자리였지요. 그리고 선녀 같은 천송이 아씨라면 조선 최고의 미인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대감님, 저는 고향 마을에 지 마음에 둔 처자가 하나 있습니다요. 아직 혼약은 하지 못했으나 지가 마음에 두었구먼요. 어허, 그렇소? 우리 천송이가 많이 아쉬워하겠구려. 만약 천보장사가 내 사위가 된다면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 했었다네. 허나 이미 마음에 둔 처자가 있다면 이거라도 받아주면 고맙겠네. 아니 이 상자는 무엇입니까요? 은자 500냥일세.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어찌 제게 주시는지요? 자네가 우리 딸 천송이의 목숨을 구해 주었으니 이쯤은 많은 것도 아니네. 저는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요. 그러니 도로 넣어두시지요. 어허, 이 사람. 자네가 내 성의를 받지 않는다면 나와 천송이는 평생 동안 마음의 짐을 안고 살게 될 것이네. 그러니 사양 마시고 받아주게나. 그리하여 천보는 3년간 전국을 돌며 벌은 우승상금과 천송이아 씨 아버님이 주신 은자 500냥까지 엄청난 재물을 모았습니다. 천보 고향 마을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엄청난 돈이었지요. 이제는 천보도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춘자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떡새를 죽인 죄도 달게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옥에 갇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춘자는 꼭 보고 싶은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천보는 거지두목 상구와 함께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형님이 이판대감에 천송이 아씨를 마다하고 고향 마을로 내려가는 것을 보니 도대체 춘자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무척 궁금하구먼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말거라. 인물과 배경으로 보면 천송이 아씨가 100번은 낫다. 허나 어찌 인생을 얼굴과 배경만 보고 살 수가 있겠느냐. 수많은 시간들 속에 쌓여져 있는 미운정 고운정들이 모여 뿌리 깊은 참 인생을 만들지 않겠느냐. 천보는 어려서부터 춘자와 쌓아온 추억들이 너무 소중했던 것이었습니다. 같이 개울에서 멱도 감고 물고기도 잡던 지난 날들의 추억. 가을이면 밤을 따다 아궁이에 구워 먹던 생생한 추억들, 이 모든 추억들이 너무 소중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춘자와의 추억들을 생각하며 천보는 고향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떡새를 죽인 죄값을 얼마나 치러야 할지 걱정도 되었지요. 그렇게 천보는 기대와 두려움으로 고향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아니 저기 천보가 아닌가벼? 그러게, 천하장사 천보가 왔구먼. 우리 마을에 이런 경사가 또 있을까? 천보가 마을에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이 죄다 나와 천보를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떡새도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천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떡새 너는 어떻게 된 것이야? 죽은 게 아니었어. 아니 무슨 소리야. 죽긴 내가 왜 죽어. 잠깐 연기 좀 한 것뿐이구먼. 아니 연기라니 그것이 뭔 말이오? 그날 내가 죽은 척을 안 했으면 너는 나를 더 때리지 않았을까벼. 그러니 더 맞지 않으려고 죽은 척을 한 것이지. 천보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옥사에서 평생을 살 수 있을 거란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진 것이었지요. 그러자 천보는 떡새를 버락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보의 두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지요. 어쨌든 고맙다. 이렇게 살아 있어줘서. 천보는 뭔가 허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떡새의 연기 때문에 고향 마을을 떠나 3년을 떠돌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천하장사가 되었고 엄청난 재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보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분간이 되질 않았지요. 그리고 이유야 어쨌든 떡새가 살아있어 천보는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보는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기로 하였지요. 떡새를 마당에 집어 던지던 날도 술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천보는 술도 끊었답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춘자하고는 잘 살고 있는 것이야? 춘자하고 잘 살고 있다니 그것이 뭔 말이오? 너는 춘자하고 혼이 난 것 아니었어? 아, 무슨 소리요. 춘자는 아직도 너만 기다리고 있구먼. 뭐시야? 그럼 그날은 내가 왜 춘자 집에 있었던 것인데? 아, 그날은 춘자가 내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부른 것이오. 나도 춘자를 좋아해서 쫓아다니지 않았는가벼. 그런디 그날 춘자가 날 부르더라고. 그래서 가보니 자신은 천보 아니면 누구하고도 혼인을 않겠다고 했구먼. 아 정말 춘자가 그리 말했단 말이야? 아, 내가 못됨시 거짓말을 하겠는가. 나도 춘자한테 그 말 듣고 죽고만 싶었구먼.
지금 춘자는 어디 있는 것이야? 춘자는 아마도 집에 있지 않고서. 떡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보는 춘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죄다 천보를 따라가는 것이었지요. 춘자야, 집에 있어. 그러자 춘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천보가 아닌가벼.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것이야? 이 나쁜 놈아. 도대체 너는 정신이 있는 것이여 없는 것이여? 천보는 달려가 춘자를 버락 안았습니다. 아, 보는 사람들도 많구먼. 야가 왜 그런냐? 아, 가만히 있어봐.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너는 모를 것이야. 그렇게 천보는 춘자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하장사의 눈물이었지요. 떡새의 죽은 연기 때문에 천보는 고향 마을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전국을 돌며 씨름판을 휩쓸었지요. 그런데 전국을 떠도는 3년 동안에도 천보는 단 하루도 춘자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천보의 눈물은 멈추질 않는 것이었지요. 춘자도 실은 천보밖에 없었습니다. 떡새에게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가지 않았었지요. 그러다 보니 춘자도 3년 만에 돌아온 천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 없이는 못 보겠구먼. 이제 두 사람은 혼인만 하면 되겠네. 그래, 오늘 당장 날짜를 잡자고. 우리 마을에도 천하장사가 나왔으니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천보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춘자와 성대한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이 되었지요. 춘자야, 이제 너는 내 색시구먼. 천보 너도 이제는 내 서방이 되었구먼.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가 되어서도 계속 친구였지요. 천보야, 그런디 이것은 너무 큰 것 아니여? 어려서는 번데기만 하던 것이 어째 이렇게 커버렸노? 겁난다 살사려라. 실은 이놈이 내 팔뚝보다 힘이 더 좋구먼. 그러니 아프면 말여. 그리고 지금까지 너한테만 주려고 이놈을 한 번도 쓰지 않았구먼. 그것을 말이라고요? 나 말고 딴 년한테 썼다가는 싹둑. 뭔 말인지 알지? 신혼 첫날 밤 춘자는 결국 혼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천보의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춘자와 천보는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보는 마을의 땅을 반이나 사들였지요. 그리고 거집해 아이들을 죄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부님도 모셔와 아이들에게 씨름을 가르쳤지요. 그러다 보니 천보의 고향 마을에서는 천하장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천보는 천하장사를 10년 동안이나 지냈지요. 천보는 떡새의 연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말에는 천조자조라는 말도 있지요. 하늘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는 의미랍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